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고수입니다. 고수의 전략의 최강욱 의원 모시는 이 시간이 저도 기다려지고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하나하나의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보수 참칭 극단 세력이 이재명 포비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왜 지금 거리파, 광화문파, 여의도파에 의존하면서 생존을 구걸하고 있느냐. 이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분이 많은데요. 이 내용 자세히 여러분들께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힘이 대선에 완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은 이제 여의도파든 광화문파든 이쪽으로 극우 극단 세력으로 갈수록 대선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이 왜 집단적으로 여기에 가서 구걸하듯이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저기 공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 또 행동 이런 것들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은 어차피 이 사람들 그 후보도 없고 이길 가능성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국힘이라는 게 속성이 이익 집단이다 보니까 내가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당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겠다. 그러려면 현재 가장 조직화돼 있고 자금까지 갖고 있는 쪽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개인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저렇게 광장으로 달려가서 악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악을 쓰고 있고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보수 정당을 재건하려면 합리적 보수 세력도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극우극단을 좀 몰아내야 하는데 그럴 내부의 일종의 쇄신 동력 같은 거는 국힘에 있습니까 지금?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국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씨가 있으면서 일종의 천막당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왜 위기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국힘 안에서 뭐 새로운 세력의 대표라고 할 만한 주자도 없고 끼케 있어봐야 뭐 본인들 생각에는 이준석 한동훈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미 다 때가 많이 묻을 대로 묻었고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하고 한 몸이나 진배 없기 때문에 그걸 차별화시키는 게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새로운 구심점이 있어야지 뭐가 달라질 여지도 있고 손절할 여지도 있고 할 텐데 윤석열을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 윤석열을 지키고 매달려 있는 꼴이잖아요. 저 당의 그런 현실을 뭐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해온 일만 보더라도 이게 어디를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던가 하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뭐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엊그제 집회에서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하는 거를 국회의원이 자, 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헌재를 처부수자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이 그리고 서천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서천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양성입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이게 그분은 애초에도 그 3번의 범죄 전력이 있죠. 다 정치적으로 아주 불미스러운 그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해서 안 되는 그 뭐 댓글 공작이라거나 뭐 최동욱 총장 축출 관련해서 무슨 공작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다가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사람인데 미리 사면을 약속받았다라는 받았다고 보일 만큼 이상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천을 몰래 신청하고 또 후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온 그간의 방식이나 자기가 내면에 숨겨왔던 세계관으로 보면 어쩌면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런 극우적 선동을 앞장서서 지금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헌법 파괴를 외치면서 개헌을 여기에 앞세우겠다는 정당의 소속으로 있는 사람이 지금 길거리에 나서서 외치고 있다. 이게 지금 국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게 보수 정당이 아니고 보수를 참칭하고 있는 극우 정당일 뿐이다라는 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 같고 문제는 또 이 사람 개인 하나의 일탈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뭐 징계를 하겠다거나 무슨 뭐 지도부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보려는 노력을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의 불법과 파행, 자행에 대해서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라고 이제 서천호가 했으면, 자, 이 사람이 저는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더욱더 자격이 없는 것이고, 다양성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절대로 용납이 돼서는 안 되는데, 저 말을 하고도 나중에 국힘은 저런 정도 말을 할 수 있다라고 받아 안고 이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느냐. 국힘의 정당은 존재하긴 하겠습니까? 대선 끝나면. 본인들은 아마 저 아스팔트 구구한테 의지하면 자기들은 최소한 강남과 영남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어떤 민심 동향을 보면 국힘을 버리고 지우는 쪽으로 지금 현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뭐 6대3 정도로 나오는 것 같던데 갈수록 이제 그 중도에서 지지하는 국힘의 지지율이 30%에서 20%대, 10%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극단적 소수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 박근혜도 잘못한 게 없고 윤석열도 잘못한 게 없고 일본은 떠받들어야 되고 성적이 흔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사람이 한 15%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윤석열 체포 구속 과정에서의 그 여론을 보면. 그러면 그 정도를 가지고 정당으로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극우 정당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은 이상 보일 수 없는 지금 행태를.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선거가 대선이 한 7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렇게 내세울 후보도 없이 또 예상되는 주자 간의 지지율 격차가 저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대선은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나. 그다음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극우의 토양을 단단히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 정당에 대한 자기 성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수는 보수대로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대로 뭉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자, 국힘이 과연 대선 과정에서 뭉쳐서 원팀이 되고 두 번째 이재명 후보와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네. 그러나 현실 정치라는 것은 이재명 반대쪽이 다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저는 이 사람들의 위기의식 때문에라도 결국은 뭉칠 거라고 봅니다. 뭉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 내지는 이제 그동안에 보수를 참칭하면서 버텨왔던 그 수구 기득권의 기반이 무너진다라는 걱정을 할 것 같고 네. 어떻게든 뭉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단일 후보를 가지고 뭐 대선에 임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자기들끼리 뭉치는 건 뭉치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고 후보로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김문수, 홍준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고 더 이상의 무슨 경력으로 더 필요한 자리도 없고 어차피 이분들은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뭐 1%, 2%가 나오더라도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대세는 뭉쳐서 맞서야 된다는 쪽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